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기뻐하기도 잠시 하늘이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 올해도 어김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이내 천지가 모래먼지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래먼지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약 닷새 정도 후에 한반도의 하늘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황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사막이라든가 황토고원에서 모래 입자라든가 황토 입자가 강한 바람에 의해 가지고 하늘 높이 상승한 이후에 상층 편서풍을 따라 멀리 수송된 이후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황사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고향은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 지역,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강한 바람과 함께 모래먼지가 갑자기 나타나 1km 밖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래 폭풍 중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해 불과 200m 밖도 분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래 폭풍이 우리나라와 일본 지역까지 날아와서 누런 먼지가 공중에 퍼져 마치 안개가 낀 듯한 모습이 됩니다. 발원지 부근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5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미터가 존재하고 우리나라 쪽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10마이크로 이내로 황사라기보다는 황진, 먼지, 분진에 가깝습니다. 모래 알갱이 중 보통 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는 강풍에 의해 움직이다가 조금 상승한 후에 부근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입자는 쉽게 떠올라 대기 상층까지 올라갑니다. 모래먼지가 부유한다는 건 곧 지상에 있는 모래가 공중으로 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뜨기 위해서는 띄울 수 있는 어떤 부력이 필요한데 그 부력으로서는 강한 수평 바람이라든가 어떤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상승류가 발생하여 그 모래 입자를 공중으로 불러 올려야 됩니다. 그 수평 바람으로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저기압에 동반된 어떤 전선대라든가 그리고 또 상승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주간의 지표 가열에서 대기 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상승류가 일어남으로써 먼지가 대기 중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지역의 모래알은 강풍이 불면 움직이거나 구르다가 조금씩 도약하게 됩니다. 또한 햇빛이 지표면을 강하게 가열한 상태라면 대류가 생겨서 모래알이 부력을 받고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강한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멀리 날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처까지 이동한 먼지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 지표면으로 낙하기 좋은 조건이 되고 황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황사는 봄철에 아시아 대륙 부근에 있는 사막이라든가 황토고원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황토고원 쪽과 사막 쪽에는 고비 사막 그리고 내몽고 지역에 어떤 황사가 유입되게 되는데 그 황사는 이동 경로라든가 이동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보통 하루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른 경우 만주에서 발생한 경우는 하루 이내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를 100으로 볼 때 보통 그중 30%는 발원지에 떨어지고 20%는 주변 지역으로 수송됩니다. 나머지 50%는 멀리까지 수송되어 한국, 일본, 태평양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 현상이라고 기록되는 날수는 1년에 약 3일에서 6일로 4월에 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봄철에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건조 태양이 녹으면서 잘게 부스러집니다. 그 잘게 부스러진 게 20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잘 부유할 수 있는 크기의 어떤 입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봄철에 특히 건조해서 많은 입자가 존재하게 되고 여름철은 강수해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억제되고 가을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생 분포에 의해서 나무의 뿌리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흡착이 돼가지고 자주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되면서 다시 건조해지면서 그런 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황사의 고향인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늘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규모 황사는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황사가 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어떤 그 대륙 부근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생했을 때 그 상승류에서 황사가 동반되어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어떤 저기압의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 속에서 그 눈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눈이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올 1월에도 서울에 그 황사가 섞인 눈이 내렸었습니다만은 누런 눈까지는 아니었고 그 산성도를 측정해 본 결과 알칼리성으로 입증이 됐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 일단 황사가 발생하면 하늘이 뿌옇게 보여 평소처럼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한 황사는 미세 입자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나 눈에 들어가 기관지염, 전식, 안질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공기 엔진을 손상시키거나 이착륙 시 시정을 악화시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반도체 등 정밀기기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황사가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황사는 주 성분이 황토와 석회를 포함한 토양 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알칼리성 성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산성비를 중화시켜주고 특히 해양이라든가 토양의 그 산성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라든가 해양 플랑크톤의 유기염류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신라시대부터 가깝게는 조선시대까지 황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역사시대 이전에도 황사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지질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그 아주 오래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황사가 있었던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면서 그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사막화가 급속화되면서 황사가 자주 발생한 걸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사막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황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황사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황사가 억제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황사 지역은 근본적으로 그 생물이 살 수 없는 건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황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건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황사와 관련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 황사 원인을 갖다 줄여나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황사. 지구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그 어떤 노력도 황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황사는 어느 한 해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호우 같은 기상현상이 되었다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 황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보에 귀 기울이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